다음 주제로 실제 미국 이민 수속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8월 토마스 헤넨코와 미국 간호사 이민수속 계약을 맺은 A씨. 그녀는 이민수속 진행 3개월 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속을 홀드했는데요. 그리고 11년이 지난 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포기했던 간호사의 꿈을 다시 꾸기로 결정하며 토마스 헤넨코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은 후 일사천리로 약 6개월 만에 이민수속이 끝났고 미국 간호사의 꿈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만약 A씨가 11년 만에 미국에 가기로 했을 때 고용주나 토마스 헤넨코가 없어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미국 이민을 위한 모든 과정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2주 전 미국으로 출국한 남자 간호사 B씨. 그에게는 이민수속 중 2번의 고비가 있었는데요. 실패가 되었을 수도 있었던 B씨의 이민수속 과정은 어땠을까요? 2018년 4월 빠른 이민수속을 위해 이민국에 급행 접수를 한 B씨는 이민국 접수 시 노동승인서 제출을 안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미국에서도 모자른 스케줄 A가 속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노동 접수와 승인 없이 ETA 9089로 대체되는데 이는 명백한 이민국 심사관의 실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거절의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민국에 어필을 하게 되면 다시 심사가 완료되는 데까지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접수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B씨는 다시 이민국에 재접수를 하였으나 2번째 접수 역시도 거절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고용주 회사에 대한 내용이라 자세히 공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역시도 신청자나 회사의 잘못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2번이나 거절이 된 B씨는 이민이라는 자체를 포기해야 하나 밤낮으로 고민하였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위해 한 번 더 접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내 B씨는 RFE를 받긴 했지만 서류 대응을 잘 마쳐 승인을 받았고 영주권 인터뷰까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거절과 방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함에도 고용주나 변호사 그리고 토마스 헤넨코는 신청자를 제일 먼저 걱정하며 믿음과 신뢰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라준 B씨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간호사 D씨. 그녀는 한국에서 약 10년의 수술실 경력을 쌓은 후 미국 간호사의 꿈을 위해 남편과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서티피케이트 코스를 이수한 뒤 1년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OPT 카드를 받아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미국 영주권을 위해 스폰서십 제공이 가능한 여러 병원과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다행히 한 회사의 잡오퍼를 받게 되어 무사히 이민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D씨에게는 점점 이해가지 않는 상황들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속 업무 처리의 지연과 변호사의 잦은 실수, 일방적인 소통이었습니다. 이민수속은 매우 예민한 작업이라 실수 하나만 해도 심사에서 승인과 거절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회사, 신청자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D씨는 일하게 될 지역이나 급여, 병원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D씨는 한국에서 수술실 10년의 경력과 미국 내에서도 OPT 수령 후 6개월 이상의 수술실 경력을 보유했으나 회사에선 그녀에게 병원 근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지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라는 답만 주었던 것이죠. 참지 못한 D씨는 회사 측에 적어도 나의 이민수속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는지만이라도 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 측에서 온 답변은 우린 너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너의 고용을 철회하겠다였습니다. 1년의 OPT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점점 길어지는 영주권 수속으로 인해 어학원을 통해 F1 비자를 연장하면서 기다렸으나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후에 D씨가 받은 답변은 우린 너의 고용을 철회하겠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D씨는 결국 영주권 취득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D씨가 고용되었던 곳은 한국에 소개되어 알 수 있는 스태핑 회사였는데 미국에서 직접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진행을 했다가 미국 담당자들과의 문화적인 이해와 의사소통으로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필리핀 간호사를 우선으로 하고 한국 간호사는 단지 파이프라인 구축으로만 생각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한 간호사의 질문과
본인들의 수업 과정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싶었던 것이 더 강한 회사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간호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신청자가 미국 회사를 통해 직접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엔 소통의 문제나 수속 과정 지연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물론 일 처리를 정말 잘하는 회사와 진행을 한다면 문제없이 영주권 취득 및 근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미국 회사들이 일 처리와 소통을 한국처럼 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토마스 앤 앵커와 같은 회사가 여러분의 입과 손이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려 하는 것이죠. 이민 수속 사례를 극단적으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어떤 분들께서는 1년도 채 안 되어 이민 수속과 취업까지 문제없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 문제나 사건들 때문에 10년이나 흘러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제가 미국 간호사 TV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내게도 언젠가 닥칠 수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대비해 줄 수 있는 회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였습니다. 토마스 앤 앵커는 여러분의 미국 영주권 취득 과정 이후에 미국 생활에 생길 수 있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뒤를 든든히 지켜줄 등대 같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에 자신이 있고 현재 경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미국의 병원 구인 사이트 인디드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직접 컨택을 하셔서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해도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 직접 하시고 이런 쪽에 많은 시간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노크해 주세요. 오늘은 평소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이 시간에는 미국 병원 취업 어떻게 준비하지? 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고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미국 간호사 역시 토마스 앤 앵커. 그럼 안녕.